네, 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식으로 성공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07년도에 현대차에 투자해가지고 약 한 32%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32% 정도의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식으로 쫄딱 망하게 됐던 첫 번째 깡통을 찼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주식 중에 하나죠. 자동차 중에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로 제가 진짜 크게 깡통을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을 넣어서 제 기억으로 한 140만 원까지 현대차를 매도하고 140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군대에서 좀 월급을 모아가지고 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 230만 원 가량, 23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를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시드머니 지출하고, 그리고 시드머니가 한 250만 원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식을 내가 해보니까 야,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요런 유망 업종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유망 업종들에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는 이미 매도한 상황이었고, 현대차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보다는 그러면은 다른 차,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그때 당시에 르노, 삼성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많이 나오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쌍용차 이슈였어요. 쌍용 이제 제가 정치적인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쌍용차에 다니시는 노동자분들을 해고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시즌이어가지고 좀 뉴스가 그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2019년 10월에 전역을 해가지고 딱 요때쯤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요 사이에 주식을 내가 한번 진짜 주식으로 한번 풍운의 꿈을 이뤄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감자가 800% 감자가 보이시죠? 예. 제가 만약 이때 세 종목에 들어갔어요. 세 종목에 들어갔는데 쌍용차 하나 때문에 계좌가 완전 망했죠. 쌍용차 하나가 감자가 800%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들어갔어요. 100만 원어치를 들어갔는데 800% 맞으면은 80만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차트로 보면 올라간 거 같죠? 요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 같죠? 당연히 올라가지. 응? 당연히 올라가지. 10개 중에 10개 중에 8개를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거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허탈하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진짜 가장 크게 당했던 게 이 감자. 알 수 없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매각설도 있었고, 그리고 부도 이제 정리하는, 정부에서 쌍용차를 정리한다 라는 설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쌍용차를 어떻게든 살리겠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세 번째 얘기가 맞겠죠.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조선해양도 있고, 이제 이전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대우조선해양을 생각해 보면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주주가 산은이 되다 보니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약이 오래 걸리죠.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은 되지만 산소호흡기만 단 정도라고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무조건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회생은 하지만 이게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힘들다. 쌍용차가 유명했던 게 뭐 무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륜구동 자동차들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사륜구동 자동차가 유명했었어가지고 저는 쌍용차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는 시장은 반대로 흘러갔죠. 감자가 된다 해도 저는 상관이 감자 된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감자라는 게 뭐지? 이렇게 그러면은 주식이 합쳐지니까 주가가 그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진다. 한 주당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개 중에 8개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계좌가 그때 당시에 반 토막을 넘어서 4분의 1 토막이 되어버렸어요. 좀 쌍용차의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투자했던 게 하림이었는데, 지금은 하림지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림 하나였어요. 하림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림하고 하림지주 이렇게 나오는데, 하림 하나였는데 이게 분할을 해요.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하림하고 하림홀딩스로 나뉘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업 분할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림에서 하림홀딩스 두 개가 되면은 내가 두 개의 주식을 다 가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산 하림이 하림홀딩스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식이. 그러더니 하림은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 이 시기는 아니고 차트를 이제 찾을 수는 없지만 하림에서 하림홀딩스로 변경될 때 하림은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유행했던 게 지금도 유행하는 테마죠. 조류독감으로 이게 악재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림에 투자를 했는데, 하림이 투자한 게 하림홀딩스로 주식이 변경돼 있고 하림홀딩스는 계속 주가가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종목 때문에 큰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기초적인 용어도 몰랐을 때 내가 손실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감자가 왜 나한테 손실을 주는 거고, 기업 분할이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볼 때는 손실을 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체득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한테 돈 내고 내 돈 주고 배운 거예요. 뭐 물론 250만 원에서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손실을 봤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려는 시기였고, 그 돈이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컴퓨터 혹은 나 혼자 뭐 여행 이런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비용하고 주식 경험하고 저는 맞바꾼 거죠. 그 기회비용이 되게 아직도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공시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내가 매도한 종목에 대한 공시는 꼼꼼히 살펴보고, 그 공시에 대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기서 이 공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은
내가 그냥 이 기업이 마냥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의 악재는 어떤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성장 방향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깡통을 찾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깡통을 차고 그리고 성공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체득한 부분 오늘 조금 설명은 드렸지만 체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봬요.